여러분, 만약 우리나라가 파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2026 현재 어느 때보다 경기가 좋지 않고 무거운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사가 좀 안 된다거나 지갑이 조금 얇아졌다는 수준을 넘어 국가라는 거대한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공포가 우리 사회 전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떴는데 평생을 바쳐 일군 아파트가 고작 종이 상자보다 가치 없게 변해버리고 은행에 넣어둔 예금이 단 1원도 찾을 수 없는 가짜 숫자가 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 파산은 여러분의 모든 상식을 파괴하고 일상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가장 잔혹하고 냉혹한 재앙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다가올 대재앙 앞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소중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거리를 나가보십시오. 문을 닫은 상가들이 줄을 잇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평소라면 북적여야 할 명동이나 강남의 화려한 거리조차 임대문이라는 네 글자만 가득한 채 유령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화려했던 네온 사인은 꺼지고 텅 빈 건물들만 귀괴한 실루엣을 드러냅니다. 국가 파산, 즉 디폴트라는 말은 단순히 정부가 돈이 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신용이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우리나라와 연결된 모든 경제 실핏줄은 그 즉시 멈춰버립니다. 달러라는 피가 돌지 않으니 수입도 수출도 불가능해지고 국가 전체가 거대한 창살 없는 감옥처럼 변해버립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회사가 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공포입니다. 개인은 나라가 도와줄 수 있지만 나라가 망하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이 서류를 파쇄하고 소리 없이 짐을 싸는 광경이 현실이 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온한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얇은 얼음판 위에 있는지 그 진실을 이제부터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맡에 놓인 그 스마트폰조차 수입이 중단되면 그저 무거운 쇳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가볍게 한번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국가가 파산에 이르는 길은 서서히 다가오다 마지막에 절벽 아래로 눈 깜짝할 새 떨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국가의 신용이 무너지는 속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십 년간 땀 흘려 쌓아온 경제적 위상이 무너지는 것은 단 며칠이면 충분합니다. 무디스나 S&P 같은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등급을 투자 부적격, 즉 정크 등급으로 떨어뜨리는 순간 전 세계의 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외국계 은행의 담당자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 오늘 당장 빌려준 달러를 모두 갚으라고 통보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러분이 가진 주식과 채권을 헐값에 던지고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꿔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칩니다. 환율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고 자산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 반토막이 납니다. 어제까지 수억 원을 호가하던 강남의 아파트가 외국인들 눈에는 고작 몇천 달러짜리 휴지 조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청사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릅니다. 엘리트라고 불리던 관료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책임자들은 연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지만 시장은 더 이상 정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국가의 현금줄이 마르면 정부는 빚을 돌려막기 위해 미친 듯이 돈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는 행위와 같습니다. 시중에 돈이 흔해질수록 화폐 가치는 더 빠른 속도로 녹아내립니다. 이제부터는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비참한 생존의 싸움입니다. 화폐라는 종이 뭉치가 가치를 잃었을 때 여러분이 가진 예금 통장은 그저 기록만 남은 낡은 일기장이 될 뿐입니다. 국가 파산의 징후는 이미 우리 주변의 과도한 가계부채와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뿌린 선심성 예산의 청구서가 이제 여러분의 문 앞에 도착하려 합니다. 이 청구서를 받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평온했던 노후는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2000%가 넘는 국가 부채 비율이 숫자로만 보이십니까? 그 숫자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찢어버릴 칼날입니다.
외국계 은행들이 우리나라 은행에 빌려준 돈을 당장 갚으라고 독촉하는 순간 우리나라 은행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돈이 아니라 오직 달러입니다. 하지만 국고에는 달러가 이미 바닥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냉혹한 진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단 일주일 만에 환율이 3,000원, 5,000원을 돌파할 때 여러분이 가진 원화 예금이 어떤 가치를 가질지 말입니다. 국가 파산의 가장 참혹한 결과는 살인적인 물가 폭등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먹는 빵 한 조각, 우리가 사용하는 휘발유 한 리터는 모두 달러로 수입해온 것들입니다. 하지만 나라에 달러가 없으니 수입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어제 5,000원 하던 달걀 한 판이 오늘 5만 원이 되어 있고 내일은 5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초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아껴 모은 3억 원의 예금이 고작 쌀 한 가마니 가격이 된다면 그 배심감을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수십 배가 오르니 성실하게 일한 사람일수록 더 비참한 가난에 빠지게 됩니다. 길거리에는 리어카에 돈 뭉치를 싣고 나와 빵 한 덩이를 사려는 사람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섭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니 사람들은 물건을 팔지 않고 창고에 깊숙이 쟁여둡니다. 상점 주인은 1시간마다 가격표를 새로 적어 붙입니다. 실제로 파산한 국가의 국민들은 지갑 가득 돈을 채워가도 고작 빵 한 덩이를 사지 못해 쓰레기통을 뒤집습니다. 설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97년 IMF 사태 당시 우리 어머니들이 금가락지를 들고 나왔던 이유를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그나마 세계 경제가 도와주었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가 각자 도생하는 시대에 우리나라가 무너진다면 그 끝은 어디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가 폭등은 단순한 경제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식탁에서 고기를 뺏어가고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줄 용돈을 뺏어가며 결국 인간의 존엄성까지 무참히 뺏어가는 잔인한 폭력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종이 지갑 속 5만 원권이 고작 껌 한 통 값도 안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트의 선반은 텅텅 비어가고 남은 식료품을 차지하기 위해 이웃끼리 서로를 짐승처럼 노려보는 세상입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지만 정작 내 차례가 오면 물건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돈을 더 많이 찍어내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그럴수록 물가는 100배, 1000배 더 빠르게 폭등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가 파괴된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돈은 가득한데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곪는 그 기막힌 모순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국가가 화폐의 가치를 보장하지 못할 때 우리가 믿어온 모든 숫자는 그저 무의미한 낙서가 됩니다. 화폐 가치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린다는 소문이 돌면 그 다음은 뱅크런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새벽 5시에 은행 앞으로 달려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국가 파산의 징후가 보이면 수백만 명의 국민이 은행으로 몰려갑니다. 내 예금을 단 1원이라도 건지기 위해 서로를 밀치고 아우성칩니다. 하지만 은행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지급 불능에 빠진 은행들이 셔터를 내리고 예금 지급 동결을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겠다던 은행원이 오늘은 무장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여러분의 접근을 막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국가가 파산했는데 그 법을 지탱할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나라 자체가 거덜났는데 보호는 누가 해준단 말입니까? 정부는 국민의 자산 유출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하루 인출 한도를 단돈 몇만 원으로 제한해버릴 것입니다. 창구 안쪽에서는 직원들이 서류를 파쇄하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면 기업들은 원자재를 살 돈을 구하지 못해 연쇄적으로 도산합니다. 수출길이 막히고 내수 시장이 붕괴하니 어제까지 멀쩡히 출근하던 직장이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폐업합니다. 거리에는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그들은 다시 은행 앞으로 돌아와 울부짖으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대량 해고와 실업 대란, 그리고 모든 경제 활동의 중단. 이것이 국가 파산이 가져오는 중반부의 처절한 풍경입니다. 기업이 무너지고 은행이 문을 닫으면 그 화살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심장을 날카롭게 겨눕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던 모든 경제적 약속들이 한순간에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순간, 그 공포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확인하는 은행 잔고는
그저 화면 속에 빛나는 점일 뿐입니다. 그 점을 실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세상이 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은행 유리창을 두드리며 내 피 같은 돈을 돌려달라고 소리쳐도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입니다. 옆집 사람이 예금을 다 찾았다는 소문이 들리는 순간 여러분은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공포는 전염병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은행을 믿지 않고 돈을 집에 쌓아두거나 금과 달러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공포가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는 날, 그것이 바로 국가 종말의 시작입니다. 한 나라의 금융이 멈춘다는 것은 인간의 신진대사가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죽어가듯 경제 주체들이 차례로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완전히 떨어진 정부는 더 이상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수입이 중단되어 주유소에는 기름이 동나고 발전소는 가동을 멈춰 전국이 암흑천지에 빠집니다. 밤이 되면 거리의 가로등은 꺼지고 집안의 전등조차 켤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냉장고 속 음식은 상해가고 겨울에는 난방조차 할 수 없는 지옥도가 펼쳐집니다. 더 비참한 것은 병원입니다. 수술에 필요한 기본적인 약품과 소독약조차 없어서 환자들이 병원 복도에서 차가운 바닥을 뒹굴다 비명 속에 죽어나갑니다. 국가의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던 의료 서비스와 복지가 하룻밤 사이에 중세시대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수돗물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합니다. 정수 시스템이 멈추면 전염병이 창궐할 위험이 커집니다. 치안 붕괴는 이 비극의 정점입니다. 경찰들도 사람입니다. 자기 자식이 배를 골고 있는데 월급도 안 나오는 경찰서를 지키고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경찰차가 기름이 없어 출동하지 못하고 구급차가 길 위에서 멈춰섭니다. 이 틈을 타 무법자들이 활개를 칩니다. 상점의 유리가 깨지고 물건들이 약탈당해도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서로를 공격하는 무법천지. 이것이 파산한 국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줄 경찰도, 불을 꺼줄 소방관도 사라진 세상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으시겠습니까?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뼈저리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수돗물이 끊기면 사람들은 물통을 들고 산으로, 강으로 찾아 헤맵니다. 깨끗한 물 한 잔이 금값보다 비싸지는 순간입니다. 전기 없는 밤은 범죄자들의 축제가 됩니다. 창문을 단단히 잠가도 공포는 문틈으로 스며듭니다. 국가가 제공하던 최소한의 안전망이 갈갈이 찢어지는 순간 우리는 인류가 쌓아온 문명 이전의 원시적인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네수엘라나 레바논 같은 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매일의 일상입니다. 국가라는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은 물론이고 목숨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여러분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 파멸의 구덩이에서 기어나오기 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 즉 IMF라는 가혹한 심판관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들이 빌려주는 달러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부분을 난도질하며 자기들의 입맛대로 고칠 것을 요구합니다. 긴축이라는 무서운 이름 아래 서민들의 삶은 처참하게 도련해집니다. 공무원 수십만 명이 하루아침에 해고되고 노인들의 생명줄인 연금은 반토막이 나며 지하철과 전기요금은 서너 배씩 폭등합니다. 정부가 돈을 쓰지 못하게 손발을 묶어버리니 복지정책은 이제 사치스러운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정부 예산안을 짤 때마다 외국인 관료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IMF의 구제금융은 경제적 식민지 상태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라고 명령합니다. 시중 금리가 30%, 50%로 치솟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빚을 내어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살인적인 이자 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평생의 꿈인 집을 뺏깁니다. 경매 시장에는 헐값의 아파트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높은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줄줄이 무너집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금이 아니라 외국의 채권자들에게 줄 돈을 갚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허리띠를 무자비하게 졸라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조정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입니다. 한 번 무너진 신용을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금 모으기 운동보다 더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희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IMF 관료들이 검은 정장을 입고 입국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주권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저 명령할 뿐입니다. 어느 공장을 닫고 어느 학교의 예산을 깎을지 그들이 결정합니다. 서민들의 고통은 그들에게 그저 엑셀 차트 속의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 자식들의 급식비를 줄이고 부모님의 약값을 깎아야 합니다. 국가부도의 청구서는 언제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부터 털어갑니다. 부채 구조조정인 헤어컷은 국가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과정입니다. 돈을 빌려준 외국 채권자들이 모여 앉아 이 나라는 망했으니 원금의 절반만 받겠다고 선언합니다. 얼핏 보면 빚이 줄어드니 좋은 것 같지만 그 대가로 우리나라의 알짜 기업들과 소중한 국가 자산들은 외국 자본의 헐값으로 팔려나갑니다. 30년간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궈온 국가 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만 합니다. 공항, 항구, 도로 같은 국가 기관 인프라가 외국 사모펀드의 손에 넘어가고 우리는 우리 땅에서 통행료와 이용료를 외국인에게 비싸게 지불해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우리가 낸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고스란히 외국인 주주들의 배당금으로 빠져나가는 꼴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징이었던 대기업 지분들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고 경영권은 박탈당합니다. 구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시장은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불안정해집니다.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는 공포가 모든 가정을 덮칩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국가의 빚더미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며 교육과 복지는 이제 사전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말이 됩니다. 회복에는 수십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 전체가 거대한 공장처럼 변해 외국인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는 무책임한 빚잔치의 결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처참한 유산입니다. 국가의 자산이 뜯겨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외국 사모펀드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낸 전기요금이 미국이나 유럽의 배당금으로 흘러나가는 세상입니다. 국가는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모두 외국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투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자원을 빨아먹을 뿐입니다. 이것은 총칼 없는 전쟁이며 우리는 이미 그 전쟁에서 패배한 패잔병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경제적 주권을 잃는다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외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법과 제도가 수정되는 그 치욕스러운 순간들을 여러분은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진국은 안전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후폭풍이나 그리스의 경제 위기를 보십시오. 자국 통화가 아닌 유로화를 쓰는 국가들은 스스로 돈을 찍어낼 수 없어 위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조차도 정치권의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만약 미국 달러의 위상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선진국도 잘못된 정책과 무분별한 포퓰리즘 앞에서는 절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대외 의존도가 절대적인 나라입니다. 원자재를 수입해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만약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한다면 우리처럼 빚이 많은 나라는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와 가계부채를 합치면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 수준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더 오르거나 환율이 요동쳐도 임계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진국이니까 괜찮다라는 안일한 생각은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위기가 오면 아무도 우리를 조건 없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남의 도움을 바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일 것입니다. 선진국이라는 화려한 칭호는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더 크게 다치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기축통화급인 엔화라도 있었기에 버텼지만 우리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초 체력이 부족합니다. 달러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달러를 물쓰듯 써온 결과가 이제 우리 앞에 차갑게 놓여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이 허약해진 사이 글로벌 투기 자본은 이미 우리의 숨통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가장 취약한 순간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 우리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비극의 끝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평범한 국민 여러분입니다. 정치인들은 화려한 말잔치로 빚을 늘리고 선심성 정책으로 표를 얻지만 정작 나라가 망하면 그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고급 정보를 미리 알고 자신들의 재산을 안전한 달러나 해외 자산으로 교묘하게 옮겨두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저축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한 여러분의 예금과 퇴직금은 국가부도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먼저 증발합니다. 평범한 서민들은 도망갈 비행기표 한 장 살 돈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부패한 관료들과 기득권층은 파산의 폐허 위에서도 살아남아 다시 권력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리에 나앉아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들의 말을 믿고 열심히 투표한 선량한 서민들입니다. 무책임한 빚잔치의 청구서는 언제나 가장 힘없는 자의 문 앞에 제일 먼저 놓입니다. 국가 파산은 단순한 경제 수치가 아니라 한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부자들은 도망갈 비행기표가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돌아갈 집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과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타인의 빚을 갚는 데 쓰이게 된다면 그 억울함을 도대체 어디에 호소하시겠습니까? 권력자들은 나라가 망해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 탓을 하거나 국민들의 희생이 부족했다고 비난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들이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썰 때 우리는 급식소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가 증명해온 잔인한 법칙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정치인이 정말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파멸로 이끄는 피리 부는 사나이입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여러분의 미래를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박이 실패했을 때 그들은 판을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겨진 판돈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 잔인한 자본주의의 민낯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우리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 국가 부채가 얼마나 위험하게 늘어나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달콤한 복지 공약 뒤에 숨겨진 파멸의 대가를 스스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긴박하고 처절한 경고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로부터 구해내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제를 아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똑똑해지지 않으면 이 냉혹한 자본주의 시장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앗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나라 빚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돈 풀기에 환호하기보다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의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요동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등대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이 위기로부터 안전하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빛나는 통찰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기는 댓글 하나하나가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가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압도적인 팩트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노후를 지키는 길에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흔들림 없는 강인한 부자의 마인드로 완벽하게 승리하십시오.